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뭐 객관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2022년도 온몸으로, 몸이 아니라 뼈로 이 풍파를 맞이해가지고 뼈가 지금 으스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험난한 장이에요. 일단 객관적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21년도 예수금 대비해서 뭐 한 30%가 날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딱 까놓고 보면요, 그렇게 스윗하고 폭발력 좋은 테마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2023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형주는 골 파는 종목은 더 골을 팔 것이고, 슈퍼사이클이 끝난 종목은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또 신작가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진짜 바다가 다지는 기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금의 한 70%를 날려먹었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복구가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안 좋은 이야기만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새해에는 어떤 키워드부터 맞이할 수 있을까? 자, 증권사 목표가 줄 하락, 이 이야기부터 먼저 만날 것 같아요. 목표가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과 두 번째는 목표가 하향의 의도입니다. 자, 목표가 상향은 좋게 말하면은 주가를 털겠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잠시 상승은 주되 곧 뚝배기다, 뭐 이런 의미고, 목표가 하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1번과는 너무 달라요. 공매도를 치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공매도로 조지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하향의 뉴스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에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반도체라고 봐요. 이게 반도체라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말 눈에 띄게 아마 급감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기술의 이제 한계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요, 이거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의 악화예요. 지금 휴대폰을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사이클이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박스를 만드는 척 하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가서 한번 받고 가는 게 사실상 더 편한 포지셔닝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새해에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일단은 버리시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2분기, 3분기까지는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2023년도에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락의 추세가 포지션을 잡았다, 요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틀은 뭐냐면요, 경기 침체의 메인이 2023년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해가 2023년이다 라는 키워드를 제가 오늘 잡았는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3년도의 침체 강도를 따지게 되면은, 침체는 2022년도는 저는 일부 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파생 산업들, 이게 이제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침체기가 도래를 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그냥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도체. 일부 침체가 심화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침체의 심화, 대부분 종목이 되겠죠? 근데 2023년도에는 요렇게 순서대로 나왔던 눈에 보이는 침체 있잖아요. 를 넘어서서 상당 부분 이제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들어서는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23년 상반기는 이제 의도적 침체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 올해 하반기에 증시에서 적응을 못했을 그 당시에 작전식으로 출발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023년도에는 아마 이런 종목들이 테마군에서 하나씩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테마를 온전히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는 장세다.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시장에서 존재하는 테마들이 이렇게 보통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과 더불어진 테마들이 존재하죠. 이거는 시장이 크든 안 크든 항상 존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에 대한 기대도 실망도 없던 12월. 근데 중국에서 어떤 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그 계기로 인해서 뭔가 풀리면서 뭐가 해제되니 뭐 완화를 해주니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잡히는 것. 그런 테마들이 쉬운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잘해보자 테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해보자 테마라는 것은 뭐냐면 규제 또는 규제 완화.
그러면 교재는 뭐가 생각나세요?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로도 테마가 간단하게 움직였죠. 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유행산업. 자, 그리고 돌발적인 이벤트 테마. 이거는 우리나라 K 증시의 질림을 극대화로 만든 테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올 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장이 쓰레기였다는 뜻입니다. 돌발적인 이벤트는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나타나는 테마라는 거예요. 무인기가 서울까지 침공했을 거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런 돌발적인 이벤트 테마는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대놓고 재료 붙여서 올리는 테마. 요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연도는 요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를 좀 해야 되는데 정태주 같은 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딱 의도적으로 픽해가지고 올리는 느낌 강하게 드시죠. 얼마나 시장이 쓰레기였으면 이걸 잡아 올려, 이 시기에.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올리는 테마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상만 존재하는 테마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이지만 보수 정권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걸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버튼만 누르면 핵이 날아간다라고 공포심을 조장했을 때가 2017년도 12월 달이고 그리고 2018년도 2월 달부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다가 북한 테마가 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시황적으로 이 차트가 왜 뜨지 하면서 딱 추격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후보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연초에 랠리를 주는 척 한다? 낚이면 안 된다. 거기에 심취해서 만약에 뭐 비중을 확대한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